여러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번 거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피델리티는 어떤 회사예요? 세계 3대 자산운용사죠. 피델리티. 여기에 30년 동안 근무한 글로벌 매크로 부문 총괄 이사 주리엔 티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중요해요.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리엔 티머로 검색해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개인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팀에 속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안전자산의 뜻은 안전하다, safe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 달러, 약해지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물론 안전하다는 의미도 좀 있지만 안전하다는 게 그냥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달러 대비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이 있고 요즘 시대는 비트코인이 금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자산의 금과 비트코인의 리스크 대비 수익 효율이 한동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죠? 비트코인은 눌려서 떨어지고 금은 막 올라갔어요. 예, 요즘 그랬죠.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점점 더 성숙한 자산군으로 거듭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값 조정의 기회를 틈타. 지금 약간 금이 주춤하고 있죠.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틈타서 비트코인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조정된다면 비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금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 진짜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시차가 있어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이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11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금이 조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9월, 10월에 피크였어요, 금이. 3개월로 하면 언제부터 이제 비트가 올라갈까요? 좀 빠르면 12월. 그죠? 혹은 내년 1월, 2월, 3월. 요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우상향하는 조정장을 거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데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접 투자도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아더 헤이스나 무라드가 또한 마찬가지로 민코인과 관련돼서 이 윈터뮤트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보십시오. 윈터뮤트, 예, 아더헤이스죠. 보세요. 동일한 지갑이에요. 무라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특정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긴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237억 정도 되는 거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아서이스와 무라드와 윈터뮤트가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5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2개는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60만 프로, 그 다음에 2300% 정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는 사실은 세팅 중인 거죠.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는 거고 아마도 이 두 코인처럼 이제 아마 급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요 3개의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거든요. 민코인이라 너무 저렴하다고요. 이 코인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좋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보면 몇만 원, 몇십만 원입니다. 왜? 그래도 몇백 배, 몇천 배, 드문 경우는 몇만 배까지도 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만 원만 넣어도 3억이 되는 거지, 3억.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그런 섹터의 코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의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거의 뭐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느니 그 로또 살 돈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그때그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민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저희 트레이드 센터에서 직접 밝혀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알고 싶으신 분들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받아봐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10-9627-3205로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 된 해당 코인 3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2개는 이미 폭등을 해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래 거는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지금 그들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3개 코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뭐 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할까 말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미친 짓을 해왔어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직접 피델리티가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요, 몰래, 오픈하지 않고 몰래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15년에는 피델리티가 몰래 이더리움까지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모아서 2018년도에도 몰래 코인 이런 거 채굴도 하고 커스터디도 하는 코인 자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피델리티랑 자웅을 겨루는 블랙락이나 뱅가드나 JP모건이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월가의 큰손들, 이런 친구들과 달리 피델리티 일찍부터 암호화폐 진심이었어요. 자기들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블록체인을 만든 건 아니었지만 어떤 큰손들보다도 진심이었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큰손들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 코인 자회사 설립했고 2022년도에 이게 다 드러나요. 아니 뭐야, 피델리티 비트코인도 직접 채굴하고 이더도 채굴하고 코인 자회사를 설립했었네. 뭐야, 그동안 속였던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드러나면서 피델리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01k 있죠. 미국의 연금이죠.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허용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 허용하자라는 얘기는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피터 틸이 제일 먼저 구상을 했고, 이 피터 틸의 구상이 피델리티에 영향을 미치면서 피델리티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걸고 401k 미국의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허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여론과 정치권에서 박살났죠. 여러분들, 이 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몰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2022년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뭡니까? 사기예요, 사기. 실체가 없는, 쓸데가 없는, 저거는 도박 같은 사기다라고 하는 게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랬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말을 하니 미국의 여론에서도 미친놈들이라고 하죠. 피델리티 왜 저래? 망하려고 저러는 거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런 사고를 하지?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정치권에서도 특히 민주당에서 아주 박살을 냈죠, 피델리티를. 그래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막 담당자들 SEC에 막 불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때 이 일들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바로 주리엔 티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글로벌 거시 부분의 총괄 이사인과 동시에 사실은 피델리티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세계 거시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탑 오브 탑이에요. 근데 주리엔 티머가 이제 금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비트코인이 약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얘기는 거의 90% 이상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편이에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몇 안 되는 제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한다거나 미래를 전망한다거나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료는 거의 90% 이상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 주리엔 티머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항상 주기적으로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같이 보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은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거 들으면 이 사람 미친놈 아니야?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이 25년이 앞으로 10년 후죠. 2035년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1억 달러 간다. 하나가 1억 달러요. 그럼 뭐냐, 하나에 얼마 간다? 10년 후에 1,400억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친 사람일까요? 저는 미친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토릭일 수는 있어요. 레토릭. 그러니까 과장일 수 있고, 그런 것일 수는 있어도 이게 미쳐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피델리티의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고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라서 레토릭, 수사를 써서 강조를 할 수 있지만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마케팅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지위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직자예요.
현직자, 그냥 은퇴한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피델리티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째.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의 글로벌 거시경제 부문 현직 이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정확한 회사이자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2035년 비트코인 1억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10분의 1만 가도 140억만 가도 어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게 뭐 100년 후도 아니고 50년 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 후에요. 10년 후.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1,400억 간다? 10분의 1로 잡아서 140억 간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이없는 레토릭, 수사학이 아니고 나름대로 뼈가 있는 과장법이구나. 팩트에 근거한 과장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자, 그래서 줄리엔 팀머 그 X에 들어가면 요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End of the Fed Balance Sheet Reduction. 그러니까 QT 이게 양적 완화죠, 여러분들.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줄리엔 팀머가 뭐라 그러냐면은 QT 양적 긴축은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 몇 주면 왜 FOMC에서 그랬어요. 파월이 12월 1일 날 종료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드의 밸런스 시트 리덕션 QT는 끝난다 이거예요. 중단된다. 이거는 10월 30일 FOMC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1일 날 종료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당연히 QT가 중단되니까 양적 완화. 즉 재무제표 확대하면서 유동성 공급하는 QE. 양적 완화로 돌아선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린 재무부 TGA, 트레저리 캐시 밸런스, 이게 이제 지갑이죠. 재무부 일반 지갑, 회계 지갑인데, 자, 재무부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왜 유동성이 말랐었는지. 단기 채권 발행하면서 단기 채권을 은행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이 재무부의 일반 지갑에 들어오겠죠. 이걸 흡수했어요. 원래 이래 왔어요. 채권 발행하면. 근데 상반기 때는 못해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 채무 한도를 높여갖고 단기 채권을 7월부터 발행을 했잖아요. 7, 8, 9, 10. 딱 해서 무려 1.2조 달러를 흡수를 했는데 셧다운이 되면서 역 레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 레포. 유동성 관출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요. Fed Reserve Repo Facility is now depleted. 이게 뭐냐면은 역 레포를 못한다는 거예요. 샷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성을 흡수만 했지 이거를 또다시 그 은행을 통해서 다시 시중에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아만 들였지 풀지를 못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그 기사 보셨죠? 지금 상원에서 부분 합의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이러면 샷다운 이제 끝난다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샷다운 했다가 다 죽어요. 그죠? 내년에 중간선거 있는데 이거 그쪽도 민주당도 공화당도 트럼프도 죽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합의하고 풀 수밖에 없는데 웬만한 거다 민주당한테 그 양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더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더 길어지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만하겠죠. 셧다운을. 자, 그러면 이제 역 레포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반출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를 보려고 한 거죠. 줄리엔 팀머가 보기에도 5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2020년을 마지막으로 연준의 QE 양적 완화 정책과 재무부의 역레포를 통한 유동성 방출이 동시에 있었어요. 마지막이 2020년도예요. 요때 엄청난 불장이 왔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엄청난 암호화폐 불장이 왔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QE와 양적 완화와 재무부 지갑 유동성 방출이 동시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와 재무부 지갑에서의 유동성 방출이 플러스가 된다. 계속.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12월, 1월에 확 풀어봐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금리 인하 이제 12월에 하면은 그동안 9월, 10월에서 얼마가 내려가는 겁니까? 0.75%가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MMF에 얼마 있다고 했죠? 제가 항상 지금까지 한 4-5번 강조했죠. 미국의 통계가 생긴 이로 MMF에 지금 가장 많은 돈이 있어요. 얼마가 있다? 7조 달러. 팬데믹 4년을 할 만한 돈이 지금 묶여 있어요. MMF에. 근데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자 먹고 살죠. 근데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0.75달러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적 완화하고 재무부도 지갑을 푼대요. 그럼 MMF에 있는 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내년 상반기 1월, 3월, 5월 FOMC에서 또 한 번만 더 또 금리 인하 해봐요. 그럼 1%죠. 그러면 다 나와요.
MMF 돈들이 시중에 나온다고요. 여기 MMF 이자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제가 지금 계산한 한 2, 3조 수준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기 있는 돈까지 20%, 30%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만 2, 3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쳐서 시중에 막 3조, 4조, 우리가 팬데믹을 앞서는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풀린다고요, 내년에. 근데 풀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11월에 또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연하게 12월 내년 1월부터 유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패턴, 4년 주기 패턴은 깨졌지만 그게 딜레이된 형태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준과 재무부의 상황, 특히 이 주리엔 팀머가 하는 얘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올해 12월부터 조금씩 시작돼서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풀린다. 팬데믹 때만큼 최소한 팬데믹 때만큼 풀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의 어떤 진행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신다면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저는 사실은 불장을 원래 4년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9월, 10월을 예상했다고요. 4년 패턴. 근데 지금 딜레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 폭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막기는 힘들다. 왜? 셧다운 풀릴 수밖에 없고 양적 완화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결정이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유동성 폭발이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고요. 그래서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상장 필요 없다. 나 돈 많어. 상장 안 할래. 그러니까 IPO 안 할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유태인 자금이 초기 런칭 때 많이 들어갔죠. 그 이후에도 중요할 때마다 유태인 자금, 유태인계 은행, 대표적인 게 스탠다드 차타드 비롯해서 영국계 은행들, 유태계 은행들이 처음부터 리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게 돈이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의 50% 거의 가까운 거를 리플이 직접 갖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IPO 당장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냐면 기업을 사요. 자기한테 필요한 기업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리플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뛰어난 강점이에요. 뭐냐면 리플한테 리플 레저,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에다가 블록체인이 아닌 비블록체인 솔루션들, 뭐 예를 들면 은행 솔루션, 증권 솔루션, 자산운용사 솔루션들 많잖아요. 그거는 블록체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온라인이지만 블록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은행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다르죠. 근데 이 리플 레저나 XRP 레저 블록체인에다가 그 비블록체인 솔루션을 하나의 몸처럼 결합시키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리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관을 위한,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표방을 했거든요. 예, 원래 창시자를 쫓아내고, 창시자는 나가서 스텔라를 만들었죠. 쫓아내고 처음부터 표명한 게 뭐냐면 기관을 위한 블록체인이었어요. 은행을, 금융을 위한 블록체인. 그래서 요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기술 개발을 안 하고요. 필요한 거 그냥 돈으로 사버려요. 회사를 사서 어떻게 한다? 사이드 체인이나 본체 메인 체인에 그냥 결합을 시켜버려요. 왜? 이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자신의 기술력에 맞는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보통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사지 않고 자기가 개발하잖아요. 근데 리플은 돈도 많고 이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리플만의 독특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리플의 일단 지금까지는 강점이었어요. 그죠? M&A 한 다음에 리플 레저에 통합시켜서 통합 블록체인 완성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국제송금뿐만이 아니라 섹터 2 뭐예요?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블록체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있는 제일 큰 은행 미쓰비시 그 투자 운용사 여기랑 같이 일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RWA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더리움과 같은 역할을 해요. 왜?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사이드 체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섹터 2죠. 섹터 3는 뭡니까? 기업금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G 트레저리 이런 거 1조 4천억 주고 막 돈이 많으니까 사잖아요. 사서 그냥 그 솔루션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이드 체인에. 예, 그러면 금융권이 그게 증권사건, 은행이건 아니면 자산운용사건, 선물 옵션하는 이런 커스터디 업체, 보관하는 커스터디 업체건 뭐건 다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은 이제 이런 강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리플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운명의 길을 걸을 거예요. 네, 근데 리플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계속 가격이 눌리는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랬잖아요. 이더리움도 한 4년 동안 별명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하도 오르지 않아서. 근데 올해 들어와서 엄청나게 올랐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눌리는데 어쨌든 리플도 결국에는 갈 겁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갈 암호화폐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뭐 유력하죠. 뭐 솔라나도 있겠고 리플도 있겠는데 어쨌든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전량 매도하는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세요? 내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 그럼 언제 전량 매도할 거냐? 알트코인은 저는 익절한다고요. 익절하고 그걸 다시 비트코인을 산다고요. 그 수익 본 걸로. 절반은 사고 절반은 다시 제가 열심히 돈 번 걸로 합쳐서 다시 투자하고 또 다 매도해요. 근데 뭐는 매도 안 한다? 비트코인은 매도 안 해요, 저는. 비트코인은 어느 경우에도 매도 안 하고 오히려 계속 삽니다, 눌릴 때. 알트코인 이런 거는 이익 볼 수 있을 때 팔아요. 민코인도 그렇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비트코인은 안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마저도 전량 매도를 할 시기가 언제일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분석을 하고. 그중에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리플이 여러분들 IPO를 하잖아요. 상장을 하잖아요. XRP 말고 리플랩스 회사가 IPO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한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까지도 전량 매도할 수도 있다. 지표 하나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제게 리플은 중요합니다. 물론 리플도 저는 투자하지만 리플은 언제든지 제가 팔 수 있어요. 이익을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안 팔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마저도 전량 매도할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고민할 수 있는 사인은 뭐냐. 리플이 IPO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실제로 본게도 오를 때 이거는 암호화폐 장이 엄청난 불장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클이나 이런데 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너무 빨리 상장했잖아요. 물론 그래서 돈 많이 벌죠. 근데 리플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여기저기 월계에서 IPO 하자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돈 많아 안 할래 그랬잖아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둘러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쉽게 IPO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비트코인의 전량 매도를 생각하는 만큼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좋다. 보유하시라. 가격 지금 좋죠? 물론 4월달 가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여유자금 있으시면 사셔도 좋습니다. 리플은. 저의 입장은, 저의 관점은 그렇고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뭐 잘 아시죠?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이고요. 전 CEO인 아서 헤이스. 예, 아서 헤이스가 뭐 아시는 것처럼 되게 자주 민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언급한 코인들을 보면 여러 개가 이제 특히 뭐 대표적인 게 페페코인, 뭐 지캐시, 베이비도지, 봉크, 도구 위헷 등등등등 이제 다양한 민코인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언급했던 민코인들이 대부분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고 헤이즈 스스로가 실제로 페페, 뭐 봉크 보시면 페페, 뭐 지캐시, 도지, 도구 위헷 같은 거에 대해서 같은 이 민코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보험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사랑과 애정을 내비치기까지 했었죠. 우리 아서헤이스가 언급한 이 해당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 그가 언급한 이후에 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페페도 그랬고 지캐시도 그렇고 베이비도지도 이때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도구 위에 또 결국에는 엄청난 폭등을 일으켰었고 뭐 봉크도 유명했죠. 아서헤이스의 발언 이후로. 그리고 또 민코인 하면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이죠. 무라드. 예, 무라드 또한 민코인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아서헤이스를 이어서 무라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그 현직에 있는 필드에서 직접 뛰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들 전문가들이 보통 민코인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나 더욱더 아서헤이스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던 무라드의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건데요. 무라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XPS 코인, 그 다음에 기가차드, 모그, 컴플럭스 코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코인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SPX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아주 강한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가차드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500 이상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그에 대해서도 이게 다음에 넥스트 시바이누다. 라고 하면서 그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했었고 CFX에 대해서도 중국판 이더리움이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존재감을 키우는 중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라드가 언급한 이 민코인들을 보면, 무라드가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보십시오. CFX도 그렇고 모고도 그렇고 기가차드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SPX도 그렇고 다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 SPX 한번 언급을 했다가 엄청나게 뛰었죠. 이렇게 이제 무라드 본인이 민코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X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XPX한테도 자신이 31만 달러를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현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5천만 달러로 전환이 되었죠. 엄청난 수익인 거죠.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 4억 정도 투자해서 690억 정도로 부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폭등 정도가 아니라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한 160배가 오른 거니까요. 엄청난 수익을 무라드 자신도 실제로 냈었다. 그냥 단순히 코멘트해주고 분석하고 시장에 그걸 공개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도 직접 투자를 해서 자기 판단이 맞다는 거를 대중들에게 다 입증을 했었죠. 이 밖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조금만 검색해 봐도 뭐 페페코인이 2200% 올랐다. 뭐 또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이 60% 올랐다. 퍼치 펭귄이 ETF 기대감 때문에 하루 만에 33%가 올랐다. 시바이누가 138% 상승했다. 적게는 30%, 60%, 100%, 2000% 이렇게 올랐다면 다 민코인들이에요. 실제로 한번 차트로 봐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105일 만에, 예, 105일 만에 페페코인이 1100%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87일 만에, 예, 3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이제 민코인은 한 번 상승하면 정말 엄청난 펌핑을, 시원시원한 펌핑을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로 알려져 있죠.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윈터뮤트. 최근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로 이제 유명하죠.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윈터뮤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터뮤트의 지갑에서 다수의 민코인들이 발견됐죠. 예, 그리고 이 민코인 포트폴리오의 64%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어땠어요? 윈터뮤트에게 2천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전송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민코인이었죠. 이게. 그죠? 민코인이었고, 이 때문에 이제 플로키나 페페 등 각종 민코인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의 배후 세력으로 윈터뮤트가 당연히 언급이 됐을 수밖에 없었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플로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윈터뮤트와 다른 또 다른 마켓 메이커인 TWF 랩스, 유명하죠. 여기도 뭐 윈터뮤트만큼은 아니지만 뭐 거의 그 다음으로 유명하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투자받았던 사실만으로도 25%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보통 이렇다는 거죠. 민코인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민코인 급등의 배후에 윈터뮤트 같은 이런 마켓 메이커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윈터뮤트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만 조금만 해봐도 정말 많은 민코인의 물량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놀라운 점은 우리가 앞서 계속 봤죠.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접 투자도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아더 헤이스나 무라드가 또한 마찬가지로 민코인과 관련돼서 이 윈터뮤트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보십시오. 윈터뮤트, 예, 아더헤이스죠? 보세요. 동일한 지갑이에요. 무라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특정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긴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237억 정도 되는 거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아서헤이스와 무라드와 윈터뮤트가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5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2개는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60만 프로, 그 다음에 2300% 정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는 사실은 세팅 중인 거죠.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는 거고,
아마도 이 두 코인처럼 이제 아마 급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요 세 개의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거든요. 민코인이라 너무 저렴하다고요. 이 코인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좋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보면 몇만 원, 몇십만 원입니다. 왜? 그래도 몇백 배, 몇천 배, 드문 경우는 몇만 배까지도 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만 원만 넣어도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그런 섹터의 코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의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거의 뭐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느니 그 로또 살 돈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그때그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민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저희 트레이드 센터에서 직접 밝혀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알고 싶으신 분들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받아봐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10-9627-3205로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된 해당 코인 3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2개는 이미 폭등을 해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래 거는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지금 그들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3개 코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뭐 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할까 말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